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살다가 탈북한 이선화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공군부대 통신병으로 7년간 복무했고 2020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남한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며 늘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녀. 하지만 그 밝은 웃음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선화 씨는 현재 대한민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좋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도 바뀐다는 말처럼 북한에서는 웃을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웃음도 많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선화 씨는 어려서부터 국경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온 가족분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가장 많이 통화가 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북한에서 보낸 7년간의 군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멋있다고 여기지만 이선화 씨에게는 멋있다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북한의 공군부대에서 비행사를 양성하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7년간의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식단은 매일 옥수수밥 한 그릇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비행사를 양성하는 공군부대였기 때문에 된장국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부대, 특히 육군 같은 곳에서는 된장국조차 먹기 힘들었고 소금국에 무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1년 365일 고정된 식단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라고는 전혀 없는 단조로운 식사였습니다. 고기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흰밥은 생일날이나 태양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음식을 아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대에는 영양실조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선화 씨가 보기에는 전체 군인의 40%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은 부대 밖으로 나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키우는 셈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을 착취하는 군대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재산을 훔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는 적군 교육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오합지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받고 나와서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 나오는 군대이므로 오합지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항상 교육받았습니다. 이선화 씨도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세뇌시켰고 군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일 전 GOP 견학을 하러 들어갔을 때 실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의 키도 체격도 모두 170cm 이상이었고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규율도 정말 정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하며 정말 세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이선화 씨는 자신이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를 할 때는 정말 자신들이 센 줄 알았습니다. 7, 8년씩 군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군인들이 아닐까 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군을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기간에는 전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전기가 온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채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세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의 통제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키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170cm 이상인데 북한은 대부분 150cm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48cm면 합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보다도 더 작은 키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복지 실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아무리 10년을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하는 것과 아예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체격만 놓고 봤을 때도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키와 체격의 차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국력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GOP에 들어갔을 때 체격이 굉장히 크니까 처음에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놀라움이 끝나기도 전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더니 충성이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정말 너무 쩌렁쩌렁 울려서 두 번째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가면서 복지시설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세탁기는 고향에 있을 때 상상도 못 해보던 것이었습니다. 세탁기가 있고 침실들도 다 따로따로 갖춰져 있고 개인용 침대도 있고 사물함도 정말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보면서 국군이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군인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침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단체로 다 같이 쓰는데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딱 60cm였습니다. 거기에 이불도 아니고 담요였는데 7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담요를 한 번도 세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요가 아직도 반질반질한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세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주일마다 햇볕에 내다가 말리고 털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세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탁을 하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 마을에 내려가서 6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스스로 산에서 나무를 해서 불을 떼서 물을 끓여가지고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산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무를 해서 불을 떼고 그런 다음에야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담요 같은 것은 세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옷만 간신히 빨래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정말 덥지만 에어컨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더운데도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세탁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실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병실인 셈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군인들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질병이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생활하다가 우리 국군의 침실에 들어가 보니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다고 합니다. 개인 침대, 개인 사물함, 깨끗한 침구류, 쾌적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이선아 씨에게는 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군대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GOP에 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세탁실에서 세탁기도 마음대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군인으로 살았을 텐데 다시 군복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굉장히 간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볼까 했지만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아쉽게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키우기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못했지만 자녀들만큼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군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북한 군대에서 7년 동안 흰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맨날 소금국에 된장국만 먹었던 이선아 씨는 우리 국군들의 식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단에는 고기가 한두 가지는 꼭 있고 거기에 반찬 가짓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것은 자율배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그릇에다가 한 그릇이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먹고 싶은 만큼 알아서 먹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합니다. 자율배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식성과 필요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분량만 주어지는 것이 당연했던 이선아 씨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7년간 군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세월이 어찌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춘 시절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야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먼저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대요 합창이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한 그릇, 그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말할 기운도 없는데 먹을 힘아라고 외치면서 노래를 힘차게 불러야 했습니다. 군대는 규율이라네라는 노래를 해야 하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데 노래부터 불러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목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해야만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준까지 달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열심히 움직여야 했는데 말할 기운도 없는데 동작까지 해야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동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문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있는 고참들은 바지를 이렇게 쳐대면서 뒤에서 돌아서서 볼 수가 없는 지휘관에게는 그 사람이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편법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군인 정신과는 거리가 먼 속임수와 눈 가리기가 일상이 된 군대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밥을 먹으러 가면 다 같이 줄을 서서 가서 식탁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쫙 서서 딱 서 있다가 스스로 앉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작, 식사 준비라고 하면 딱 서 있다가 식사하세요라고 하면 잘 먹겠습니다라고 외치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잘 먹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고 그냥 죄인처럼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닌 죄인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것이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의사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로봇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발적인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보고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멋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가라고 하면 억지로 소리를 내어 안녕하십니까 가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충성, 단결이라고 멋있게 우렁차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상관의 기분에 따라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느끼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충성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자부심이 담겨 있지만 북한군의 구호에는 두려움과 강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군복 같은 것도 차이가 컸습니다. 이선아 씨는 7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복을 한 번밖에 못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군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복은 군인의 상징이자 자부심의 표현인데 그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선아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북한 군대는 군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체제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선아 씨가 느낀 그 충격과 감동은 단순히 시설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군인도 인격체로 존중받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은 그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군인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선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며 이렇게까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선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선아 씨 같은 분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자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선아 씨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딛고 일어나 밝은 웃음을 되찾은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력과 희망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이 땅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의 소중한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선아 씨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선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언젠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북한에서 겪었던 고난의 경험들은 이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인내심,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그녀만의 특별한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선아 씨는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북한에서의 군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선아 씨가 대한민국 국군을 보며 느꼈던 감동과 충격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우와 존중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복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반면 북한의 군대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생존을 위한 물자를 빼앗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나 애국심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선아 씨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이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선아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꼈던 행복과 감사함은 바로 이런 극명한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합니다. 셋째,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선아 씨 같은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선아 씨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선아 씨는 자신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군 복무를 하며 자신이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바람은 모든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선아 씨 같은 탈북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회 시스템의 차이 등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선아 씨의 밝은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 그리고 희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선아 씨가 대한민국에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